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한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보미 씨한테 여쭤보는 게 네. 취향 저격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다뤘던 기업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한 100회를 좀 넘었으니까 그쵸, 한 그쵸. 200회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씩 더 했었어가지고 네. 지난해까지 총 227개를 했다고 하네요. 어이구, 네. 엄청나네요. 뭐 맞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을 총 망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주요 기업만을 좀 콕 집어가지고 네. 이번에 특집으로 연말 결산을 이렇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네,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두 개의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삼성전자 하면은 또 많은 친구들이 워너비하는 그 현대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영환 학생은 이제 취준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워너비 기업의 끝판왕이잖아요. 사실 연봉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그런 기업인데 보면 어떤 생각 드나요? 뭐 일단 두 기업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업이고요. 없는 기업, 아, 또 그렇죠, 그렇죠. 마크만 봐도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굉장하네요. 기업들이죠. 네네. 네. 네. 뭐 아버지예요 혹시? 정말 이 두 기업은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의 질문처럼 그 정도야. 고를 수 없는 그런 못해요, 직장 중에 못해요.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상국이 형이 보는 올해의 빅2 기업 어떻게 평가하나요? 제가 이 기업을 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래도 한번 해봐 주시면은 제가 이 신랄하게 좀. 기업을 평가를 하기에는 네네. 너무 어려운 기업들, 제가 웬만한 기업들을 하겠는데 네. 와 제가 이걸 두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야 근데 사실 이 두 기업도 올해 뭐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정문에 또 정몽구 회장, 그쵸. 이재용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종용 회장의 그 바보 연기 그렇죠. 엄청났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였나 아니면 저게 연기인가 지금 두 가지의 설이 아주 많은데 삼성맨으로서 연기였습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 구삼성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다들 뭐 객관적으로 뭐 삼성이 그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감성적으로만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믿어주지도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냥 안타까운 일이다. 뭐 네. 그렇게 넘어가야겠죠.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삼성의 그렇죠. 립밤. 립밤. 예, 1.99달러. 예, 사람들 많이 샀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재용 회장한테 립밤을 납품을 했어야 되는데. 네, 꾸기 형이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아, 것처럼 예. 참 올해 두 기업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있죠. 삼성과 현대 모두 대규모 리콜 사태에 이어서 연말에는 정치 스캔들까지 겪고 있는데요. 글로벌 그 기업으로서의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좀 뭐 취준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계열 그 두 회사죠. 빅2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이 빅2의 지금 실적 비중이 어느 정도나 높냐면 작년 기준으로 30대 그룹 우리나라 이끌어 나가는 아주 다 큰 기업 집단들인데 이 전체 매출에서 이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5.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를 또 순이익 비중으로 따지면 한 35.3%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회사는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는 두 회사를 보면 그냥 연예인으로 치면 이병헌이라는 배우, 또 빅뱅이라는 가수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 업에서의 최고 자리에 올라섰고요. 그쵸. 글로벌한 시장에도 접근을 했죠. 이병헌이 그런데 누구예요? 삼성이에요? 그건 별 중요치 않아요. 이병헌이 삼성이에요? 현대예요?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에도 진출했고 미주 시장이 현대자동차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현차인 것 같고 현차. 삼성이 또 잘하니까 삼성은 이제 빅뱅은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중화 시장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삼성이 더 아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있으세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네. 각기 그 곳에서. 영역에서 탑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인데 빅뱅의 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상한 소리 되게 많이 하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해 보니까 그것도 이제 계열사들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것도 게 받아주지 마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예. 이병헌 배우도 그렇고 빅뱅 그룹도 그렇고 네네. 여러 그 안 좋은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안티 팬들도 이병헌의 안 지금도 좋은 일은 어떤 존재할 거예요. 이병헌의 안 좋은 일은 우리 모두가 아는 안 좋은 사건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사생활 그리고 이제 중에서. 삼성도 그렇고 현차도 그렇고 높은 실적을 내지만 또 네. 알게 모르게 그런 노이즈도 많은 기업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우 연예계를 통해서 굉장히 비유를 잘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영원 학생 같은 경우에 이 연말 결산인 만큼 아주 의욕적으로 좀 취지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땠어요 분위기 좀? 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때요? 삼성과 현대 이제 그쵸. 사실 인터뷰를 할 때 학생들이 기업을 몰라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든 더 내가 이 기업에 관심 있는 거를 더 표현하려고 해주고 그쵸. 또 심지어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네. 이름을 꼭 익명으로 해달라. 아 그렇죠. 왜냐면 둘 다 뭐 특히 이제 고학번 선배들은 이제 내가 두 회사에 다 지원을 할 텐데 네네네. 이거 혹시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냐 네네네네. 해가지고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인터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자소서부터 잘 쓰시기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란 캠퍼스 병아리네요. 특파원 정경환입니다. 취향적이고 어느덧 벌써 연말 결산 시간인데요. 많은 인기를 얻었던 두 기업이죠.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대학생들이 두 기업 중 어느 기업을 좀 더 선호할지 정경환과 함께 들어봅시다. 저는 현대자동차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있는 컴퓨터 관련 계열사인 현대오토웨버에도 관심이 있고요. 네.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좋은 기업인데 차를 좋아하냐 전자제품 전자제품 좋아하냐의 좋아하냐. 싸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연보이기는 하지만 그에 맞는 업무 강도가 셀 것 같고요. 하지만 현대자동차 쪽은 연봉은 좀 낮을 수 있지만 근무 환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기업 다 이제 제가 굳이 선호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굳이 뽑자면 이제 선호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보다 현대자동차 쪽을 선호하는데요. 네. 약간 사유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에서 터졌듯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승계 과정에서 좀 많은 비리가 있었어요. 많은 비리가 있었고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에버랜드에 관련한 주가 그 부분도 있었고 갤럭시 노트 7이 터진 이후로 삼성전자도 휘청거리면서 모든 계열사들이 다 휘청거렸거든요. 사실 이런 계열사들적인 차원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좋아하네요, 삼성전자도 두 좀 기업은. 아무래도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정영하고 없는 회장님이십니다. 상황이고 저는 현대자동차를 가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일단 선배들로부터 약간 추천받은 게 현대자동차고 약간 듣기로도 약간 근무 환경이나 그 다음에 근속지 연도? 근속 연도 같은 게 더 길고 그 다음에 연봉도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현대자동차를 가고 싶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 너무 가고 싶은데요. 이유가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연봉이랑 저분도 이제 직원에 공대생이신데 대한 대우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는데 공대생들이 좀 노조하면 현대자동차가 떠오르듯이 노조가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직원에 대한 대우가 좋을 것 같아서 현대자동차에 가고 싶습니다. 예, 빅2 기업답게 학생들의 관심도나 그런 기피감들이 굉장히 크게 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과가 되게 궁금합니다. 아, 어떨지 되게 박빙일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래서 또 특집으로 네. 네, 이제 상경 계열 학생들과 또 일반 사회 계열 그리고 공과 계열 학생들을 나눠서 한번 이렇게 한 번에 50명의 조사를 받아봤는데요. 정말 역대급으로 친구들이 섣불리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우선 그러면 결산한 결과부터 한번 네. 보시면 결산 결과부터 보면 궁금합니다. 짜잔. 네. 막상막하죠. 그렇죠. 현대자동차. 현대가 조금 더. 네, 그렇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21표,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29표로 네, 총 4명의 차이로 현대자동차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네. 박빙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혹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영환 학생이 대표한다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기업적인 면에서 하나를 떠올리려면은 삼성전자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좀 그런 인식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요즘 이미지에 대한 타격도 많이 있는 것도 있고 반면 이제 보통 저희가 취업을 할 때 임원진이나 이런 계열보다는 사원으로 들어가는 시작부터 하는 그 단계를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버티는지도 많이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노조가 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분야가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인식 때문에 안정성의 차원에서 현찰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기업에 대해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예, 우리 또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꾸기의 해시태그. 오늘도 기업 브리핑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미 씨. 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9년에 세워진 삼성전자 공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1976년 흑백 TV 100만 대를 생산하고 이듬해 또 컬러 TV 수출을 시작했고요. 한국 반도체와 한국전자통신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의 진출 기반을 다집니다. 이때 전설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반도체. 1992년 64M D램을 최초로 개발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했고요. 이듬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반도체 외에도 휴대전화, LCD, LED TV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요. 2010년 출시된 갤럭시 S는 출시 7개월 만에 세계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넘어섰고 이해 삼성전자의 매출이 153조 원을 돌파하면서 세계 최대 전자회사에 등극을 합니다. 사원수는요, 96,898명이라고 하고요. 네. 지난해 매출액은 200조 6,534억이라고 합니다. 200조 드디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이 명실공히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최고 규모의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을 한번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시태그 짭 하만 인수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루어졌죠. 예, 이거는 근데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던 맞아요, 내용인데 맞아요. 우리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해가지고 네. 자동차, 오디오 그리고 전장 부품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인 하만 인터내셔널을 9조 원을 넘는 돈을 주고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협상을 시작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네. 갤럭시 사태 와중에 갑작스런 인수였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데 하만 입장에서도 금번 M&A에 적극적으로 좀 구애를 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이동통신 주파수가 이제 3G, 4G, 5G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 5G까지 넘어가게 되면 네트워킹하고 오디오 기술하고 아주 밀접하게 접목됩니다. 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또 이제 가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통상적인 뭐 TV라든가 휴대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통망을 삼성전자가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만은 자동차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카 오디오를 팔아왔기 때문에 또 자동차 업계에서의 유통망이 굉장히 강해요. 이 둘 간의 시너지를 양사가 같이 맞이하게 되면 삼성은 전장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만도 삼성의 뭐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향후에 또 어떤 하만의 오디오 제품들이 판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삼성전자 요즘 실적이 좀 안 좋고 미래 성장 먹거리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전장 산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좀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구경.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갤럭시 S8입니다. 고민하셨죠, 지금? 8과 A 영어로 사이에서. 할까 예. 사실 고민했는데. 아, 영어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이, 그만합시다. 아, 그래도 한번. 아니 설마 이걸 모른다고 에이. 생각하고 한 건 아니죠? 아이, 설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뻔했는데. 아닙니다. 귀여워. 삼성이 사실 이게 망해도 네. 이렇게 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번에 진짜로. 이게 세부 왜냐면 사태. 진짜 이게 너무 이게 나라에 약간 이게 좀 망신이 날 정도로 어딜 가나 큰일이었죠. 예, 이게 터진다고 못 하겠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지금 엄청 자존심을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역량을 여기에 거의 쏟아붓는다는 좀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네,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이 갤럭시 S8에 거는 기대가 참 큽니다. 네. 과연 삼성전자의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도 아주 강하게 그 장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홈 버튼을 이제 글라스 일체형으로 간다.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에 통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버튼이 아예 사라질 거고 이건 단순히 버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베젤까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테두리까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일반적인 휴대폰이 네. 이렇게 좀 구현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전체가 다 이게 모두 다 디스플레이로 갈 거예요. 화면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걸 디스플레이로 양면까지 다 까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요. 나중에 이제 폴더형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면 엄청 잘 깨질 것 액정값 엄청 들겠네. 그걸 이제 또 그걸로 또 돈 벌려고 액정값으로 또 돈 아니지. 벌려고 하지. 아니지. 이거 깨졌는데 55만 원을 해서 내가 지금 바꾸지도 못하고 외국에서 있는데. 사가지고 저거. 근데 그거는 뭐 그때 잘못된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술이 많아진다고 해서 판매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우리가 IT 업계에서는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절곡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한 기능이 구현돼야 소비자들이 이제 지불 의도를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가 앞으로 있겠죠.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좀 이제 아무래도 중화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출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의 노력들은 좀 다각화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보미 씨가 좀 간단 브리핑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알아보겠습니다. 1940년대 초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이 아트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업을 시작한 것이 출발입니다. 1967년 미국 포드자동차와의 합작으로 현대자동차를 설립했고요. 1976년 국내 최초 자체 모델인 포니를 생산함으로써 자동차 역사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흔히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유명한 차죠. 유명하죠. 이 그라나다 이 당시에 딱 되게 핫한 그런 차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군요. 이 엑셀, 그랜저, 소나타, 엘란트라, 갤로퍼, 엑센트 등을 생산했고요. 1998년 기아 자동차의 주식 51%를 인수했고요. 2000년 경영권 다툼인 왕자의 난으로 이남인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 전문 그룹으로 분가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마일 10년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판매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세계 5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는 불가능한 워런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파격적인. 네, 현재 사원수는요, 66,404명 하고요. 지난해 연매출은 91조 9,587억이라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워런티 기간이 조금은 우리나라에서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본격적으로 우리 현대자동차 저격해 보겠습니다. 네. 차국이요? 예, 우리 현대자동차의 우리 또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 해시태그 샵 100만 대 수출 달성 실패입니다.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가 2009년 글로벌 위기 이후로 실패라. 7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대 수출 우리 달성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선생님 여쭤보면 왜 이 수출 실적이 저조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신흥시장에서의 지금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여파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이 노조 파업 문제가 벌어져서 생산성, 그다음에 내수 시장 그 생산 현장에서의 비용 비중이 좀 올라갔다. 네. 그다음에 개소세라고 해서 개별 소비세 그 감면 조치가 이제 종료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물건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브렉시트로 우리가 대표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국내에서 벌어졌던 좀 장기간의 파업,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내수 시장에서의 그때 저희가 삼성자동차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지금 팔로우들의 추격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발현돼서 굉장히 지금은 좀 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차가 강세였는데요. 그렇다면 내수 시장의 상황은 좀 어땠나요? 그때 얘기 말씀드렸을 텐데 소나타라는 게 뭐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차종인데
택시를 빼고 만약에 카운트를 해보면 SM6한테 최근 판매량을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형 그랜저를 지금 출시했고 그랜저의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면 2주간 진행된 그 사전 계약 그 기간 동안에만 27,000대가 판매가 됐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과거에 뭐 이렇게 초반 실적이 아주 좋았던 현차의 베스트셀링 모델 아반떼 소나타를 압도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면 다시 내수 시장이나 또 해외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가 이제 별도 브랜드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서 점점점 라인업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는 지금 있는 저 EQ900 대형, 그다음에 G80 지금 요즘 국내에서 판매가 많거든요. 네. 요 중간에 들어오고 있는 모델들도 더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라인업이 많아지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구경.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제네시스 그랜저 아이오닉입니다. 예, 사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금 3가지 키워드입니다. 이게 또 이게 또 전력을 여기 다 쏟고 있고 지금 그쵸. 현재로 제네시스 그리고 신형 출시로 중형차 판매일을 탈환한 그랜저 그리고 또 전기 자동차 우리 아이오닉 이게 지금 어떻게 얼만큼 잘 되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판매 8%를 전기차로 채워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의 사정은 어떤가요? 실제로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 여기는 이제 BYD라고 해서 전 세계 최고의 전기차 메이커가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문제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중국에 판매를 하게 되면 중국 전기차 메이커들과의 경쟁이 있는데 관세가 높기 때문에 이거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우리나라 메이커들은 우리나라 LG화학이라든가 뭐 삼성 SDI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걸 쓰게 되면 지금 인증 절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림돌이 있어서 생산이 어려워요. 현차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 중국산 배터리까지도 고려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뭐 이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전자재료 소재 업계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슬기롭게 좀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보고 갈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CPA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시가 좁아지는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CPA 자격증이 과연 크게 입사에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요즘은 모든 기업마다 창의력이라는 부분을 빼놓지 않고 강조를 하는데 과연 그런 창의성을 높이려면 어떤 식의 방법이 가장 좋을지. 오늘 질문 자체가 관심이 지금 컴퓨터공학을 역시나 공부하거나 최고의 기업 학원에서 코딩을 같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경쟁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과학이나 자격증 외에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 방학 때 현대자동차 그룹의 하나인 현대오비스에서 약 4주간 인턴을 하게 됐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4주밖에 안 되지만 이게 채용 연계되어 있는 인턴이다 보니까 기회가 네, 그래서 좀 더 욕심이 나는데 그렇게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떤 팁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전부 다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궁금한 거는 그래 창의적인 거 중요한데 내가 창의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창의적이라는 게 뭐 공부를 한다고 돼서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난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안이 있을지 그런 궁금증이 많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창의성 면접 주제들이 재미나게 나와요. 특히 삼성에서 이루어지는데 무슨 뭐 2045년 뭐 전 세계 지구인들이 쓰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가 사라졌다. 그 이유를 논해봐라. 단 바이오적인 접근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시력이 좋아지지 않았을 거야. 바이오적인 접근이 없었다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안경을 안 쓴다 하면 매체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3D 프린팅이라든가 아니면 이 페이퍼 시장이 완전히 대중화됐겠죠. 뭐 그런 얘기를 대부분의 아이들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이제 다 하는 거고 거기서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합격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의적인 걸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트리즈 교육 같은 거 이렇게 창의성이라는 그런 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내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식이라든가 방안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논리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은 다른 면접을 대비할 때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또 다양한 친구들을 인터뷰한 만큼 이제 좀 전공별로 막 얘기가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좀 요약해봤는데요. 네. 이제 또 경영학부생들이 국가에 상당히 많잖아요. 실질적인 CPA의 그런 도움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알파고 이런 AI가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회계사가 따로 필요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회계 자격증의 실질적인 의미와 전망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공부가 정말 내가 원하는 직무라서 그 자격증을 따는 건 오케이인데 그냥 경영학도가 사실 배우는 게 뭐 마케팅이나 조직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수치 회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영역이 회계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취업은 어려우니까 뭐라도 하나 공부해야지 라고 해서 이런 어려운 시험에 공부를 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학생 보면 이 재무회계직군으로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학생이고 유학생인데 얘는 저 KICPA가 아니라 그 미국 그 CPA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AICPA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 그 자격증을 쓰지 않고 해영업 직군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잘못된 건데 그만큼 제겐 재무회계직으로 취업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힘든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이걸 노출시키게 되면 또 내가 영업을 쓸 수가 없잖아. 너 그 공부까지 했는데 왜 해영업 썼어?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이게 이런 일도 이게 뭐 대표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펼쳐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취업 하나만을 위해서 CPA 공부를 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이과 쪽이죠. 컴퓨터공학부생들에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매 기업들을 준비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게 코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직군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 선배들도 그렇고 코딩 학원에서 다니는 문과생들도 많고 컴퓨터 공학을 복전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도들은 지금은 일단 코딩에만 열중하고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학 성적 외에 추가로 또 경쟁력을 갖출 만한 활동이 있을지 그건 고민이 많았습니다. 코딩 하나만 똑바로 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를 보는 친구들은 내가 컴퓨터 공학인데 컴퓨터 공학 공부하지 않았던 문과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국가에서 진행되는 6개월짜리 교육을 받고 이 친구가 학교가 좋고 어학 점수가 좋으니까 내가 불리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6개월짜리예요. 공부해봤자. 길어봐야 1년이고 나 4년 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쪽 편에 있는 친구들이 더 이 리스크를 심도 깊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보다는 그 관련 전공자라고 하면 코딩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학과들을 보니까 좀 애매한 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뭐 멀티미디어 공학, 산업공학, 뭐 정보통계, 뭐 이쪽은 소프트웨어에 아주 그냥 집중하기보다는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통계 뭐 이렇게 좀 걸쳐져 있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 친구들이라고 하면 빨리 이제 코딩 실력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교육 과정들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 내가 무슨 뭐 전공이 철학이라서 지금 전문성이 너무 없어. 그러면 물론 소프트웨어로 내가 방향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짧은 6개월짜리 교육 하나만으로 내가 과연 그런 그 원 전공자들과 경쟁이 가능할까? 이거는 개인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객관화시켜서 검증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전공자라면 한 우물을 깊게 파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국이 형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근데 정말 가장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두 기업에 들어간 이유가 이거고 두 기업의 연봉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건 아마 보너스를 뺀 금액이 될 텐데 상업급으로 봤을 때 4,120만 원. 현대자동차도 이게 아마 보너스가 빠진 것 같아요. 한 4,900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초봉이 뭐 6,000이다 뭐 그런 것들은 다 정설로 지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 여기다 이제 보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 삼성은 또 이 PS라고 과거에 불리었던 그 연 보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뭐 많이 나올 때는 연봉이 한 5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겠죠. 일단 이외에도 이제 또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드라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상국이 형. 예, 또 한간의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은 진짜로 학벌을 안 본다고? 카드라. 학벌을 안 봅니까? 이 실제로 정말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들도 얘기해도 하도 안 믿어가지고 네. 여태까지 제 학생 삼성 최종 합격했던 친구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 282명을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서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물론 제 학생들이 다 모든 표본 집단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는 되니까 약 한 10% 정도.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이제 서성한. 네, 여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여기가 한 16.7%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여기가 한 11%. 그다음에 이제 건동홍이 한 8.5%. 그다음에 국숭세단이 한 7.1%. 그리고 광명상가 아마 요즘 대학생들은 제가 뭔 말하는지 알죠? 네네네. 대학교 레벨인데 거기 한 8.9%. 그리고 수도권대가 8.5%나 되고요. 지방 국립대가 7.1%였고 지방 사립이 9.6%였어요. 근데 이건 제가 강남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방 학생들을 제가 못 만나서 그런 거고 실제로 35%는 지방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좀 학교가 뭐 미약해. 나는 좋은 학교 못 나왔어. 이런 친구들은 삼성은 오히려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채용 규모도 워낙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절대 버리지 마셨으면 고졸도 좋겠습니다. 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까? 고졸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삼성은 이제 고졸 채용하고 초대졸 채용, 네. 4년제 채용이 따로따로 이루어져요. 따로따로 그래서 있어요. 고졸자분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근데 이 세 채용 모두 다 이제 질사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진행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 어느 기업에 이제 손을 좀 들어줄 건지 우리 영환 학생부터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이 한번 크게 몇 년간 휩쓸었다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시장이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차도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전기 자동차나 스마트 미래 자동차 이런 쪽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그런 자동차 계열을 빛내기에는 현차가 네. 아무래도 좀 더 약진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현차를 좀 더 응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꾸기 형은 삼성인가요? 대한민국 넘버원 삼성이 낫지 않겠나. 정말 여기 저도 왜냐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 다니는데 뭐 예, 주변에 어때요? 또 아는 사람 중에 또 갔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최근에 알게 된 나온 사람, 놓은 사람이 아니라. 왜 내 발음을 지적해요? 갑자기. 예. 근데 여기가 진짜로 보너스랑 성과금이 최고죠.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 어마어마하죠. 네네. 이게 거짓말 좀 못해서 연봉을 안 받아도 된다더라고요. 거짓말 좀 못하면 진짜 웬만한 연봉만큼 주니까. 그래서 시원하네요. 삼성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결말이 그렇죠. 그만큼 좋은 남자가 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내년 삼성과 현대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 방송 초기에 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빅뱅, 이병헌에 비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을 표현을 할 때 아무도 그 좀 안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미지가 되게 좋고 좀 모범적이죠. 결점 없고. 이 기업으로 치면은 뭐 한 유한양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빅뱅도 그렇고 이병헌 씨도 그렇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유재석 씨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많이 내고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이 두 기업이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좀 진심 어리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일 것 같고요. 구직자들은 또 그런 비전에 좀 본인이 입사해서 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